올해 5월 들어서 미국의 주택 거래는 이제 3개월 연속 이렇게 하락했지만 집값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며칠 전 이제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에 따르면 지난달 5월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411만 건으로 이제 전월 대비 0.7% 감소했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8%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기존 주택 거래량을 보통 보는 이유는 이제 전체 이런 미국 주택 시장 거래량에서 이제 기존 주택 거래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런 거래량을 볼 때 주로 이렇게 인용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올해 초 1월 달하고 2월 달에 거래량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난 이제 3월 이후에 다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이제 3개월째 이렇게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좀 약간 이례적인데 보통 미국에서는 주택 매매가 거래가 가장 활발할 때가 보통 한 3월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8월까지가 가장 활발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집을 보러 다니고 또 집을 사고 이런데 또 몇 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막 여름 방학이나 휴가철에 이렇게 이사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사에서 봤듯이 지난 3월 이후 다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3개월째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동안에 이제 항상 보여왔던 패턴과는 이제 다르게 보인 거죠. 한편 주택 재고는 이렇게 늘면서 5월 주택 재고는 4월에 비해 6.7%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이제 11개월 연속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5월 미국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41만 9,3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8% 올라서 이제 1990년도 때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이제 최고치를 이렇게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9년 이래로 이제 가장 높은 주택 가격을 보였다 이런 말이죠. 일단 주택 거래 감소는 이제 높은 주택 담보 대출,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와 그리고 주택 가격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주택 구매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자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하지만 이런 수요 위축 속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 공급이 정상적인 수준을 이렇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팬데믹 때 이제 초저금리로 3%나 이런 4% 미만대로 모기지 금리를 받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전에 샀지만 팬데믹 기간 때 이렇게 리파이낸싱, 팬데믹 기간 때가 가장 진짜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 기간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 전에 샀던 사람들, 기존에 높게 금리를 받았던 사람들도 이런 팬데믹 기간 때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더 낮은 금리로 이렇게 갈아탄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집을 웬만하면 안 내놓겠죠. 이제 뭐 지금 아직도 이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충 7%대 언저리로 여전히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 자기가 싼 금리로 모기지 받아서 산 집을 팔고 이렇게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이제 안 그래도 그동안 몇 년간 집값도 더 많이 올랐지만 모기지 금리마저 거의 이제 2020년 전에 비해 거의 이제 2배에 달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싸게 모기지 받은 집은 이제 안 팔려고 하겠죠. 이렇게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높은 금리로 이제 갈아타야 하는 이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매물들을 이렇게 잘 내놓지 않으니까 이제 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고 이 때문에 집값이 아직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주택 재고가 살짝 늘었다고 해도 여전히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바이어들한테까지 미칠 수 있는 절대 수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지금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바이어들은 이제 높은 금리와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른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집값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매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전체 공급 물량이 그렇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내가 사고 싶은 집 스타일과 그리고 그런 가격대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집들이다 보니까 이런 집들은 항상 경쟁이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미국에서 아직도 전체 팔린 집들 중에 35%가 above listing price에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내놓은 가격보다 훨씬 높게 팔린단 말이죠. 즉 현재 이제 세 집 중에 거의 한 집이 이렇게 셀러가 팔려고 내놓은 판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제 팔린다는 말인데, 아직 엄청 많은 공급 물량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이제 미국 주식시장도 좋고 실업률도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이제 집값과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매자들의 경우 어차피 내가 살려고 하는 집들은 이제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집들, 원하는 동네에 원하는 스타일에 원하는 그런 집들의 경우는 멀티플 오퍼 이제 이렇게 붙어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된 판매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 대신에 누가 봐도 이제 이런 별로인 동네나 별로인 집, 별로인 이런 집 스타일이나 구조 이런 곳들은 이제 팬데믹 때는 초저금리 때문에 이런 집들도 막 이렇게 미친 듯이 팔렸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집들은 마켓에 이렇게 오래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왜냐면 일단 금리가 높아졌고 이제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뭐 구매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런 집을 높은 가격이나 높은 모기지를 주고 이제 구입하고 싶지 않아 하니까 당연히 이런 집들을 중심으로 수요층이 이제 먼저 크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환경들이 결국 주택 매매 활동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이렇게 여전히 사상 최고를 찍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오른 미국 집값은 현재 주택 보유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사이의 간극을 이렇게 더 벌리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런 환경은 미국 연준의 잘못된 이제 monetary policy 통화 정책 때문이라는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택 가격이 이렇게 쉼없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미국의 주택 소유 비용 역시 2020년 이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국의 주택 소유 비용이란 이제 property tax라고 하는 이런 재산세인데 이건 이제 매년 내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런 property tax, 그런 다음에 집 보험, 그 다음에 HOA라는 이제 단지 관리비가 있는 경우는 단지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런 것 등의 이제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비용이 몇 년간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 금융 웹사이트인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일반적인 단독 주택 소유 및 유지에 필요한 평균 연간 지출은 모기지 상환액을 제외하고 총 18,000달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지역에 따라 이제 편차가 있겠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말하면 이제 매년 모기지 대출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 이렇게 단독 주택 소유에 필요한 이런 유지 비용이 연평균 18,00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연평균 대충 2천만 원 정도를 매년 이렇게 단독 주택을 소유하는데 돈을 쓰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달 내야 하는 이제 모기지, 대출 상환금까지 있다고 하면 이제 정말 장난이 아니겠죠. 이제 미국도 65살 이상 이런 시니어들한테는 이제 이런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를 깎아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65세 미만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혜택이 없다 보니까 세금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즉 주택 유지비가 한 달 평균 1,500달러가 이렇게 드는 셈인데 이제 이 금액은 팬데믹 이전보다 약 300달러 더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황당한 것은 이제 뱅크레이트가 이 조사를 할 때 미국 3월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인 43만 6,290달러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연평균 주택 유지비라는 이러한 18,000불이라는 것은 싱글 패밀리 주택 가격이 대충 한 43만 불 정도로 기준으로 삼은 거니까 주택 가격이 이보다 훨씬 높다면
뭐 이러한 연평균 주택 유지비는 이제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 되겠죠. 이제 물론 재산세나 주택 보험료가 싼 주라면 이러한 주택 유지비가 훨씬 더 이렇게 낮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주에서 살면 이제 또 이제 뭐 스테이트 인컴 텍스라는 주 소득세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미국 평균으로 봤을 때 어쨌든 주택 소유했다고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주택을 유지하는 것에도 미국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뱅크레이트 분석가는 이렇게 집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보는 것은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매달 매년 집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또한 이제 이번 분석에서는 재산세나 주택보험, 그리고 에너지 비용, 인터넷 및 케이블 요금, 유지 보수를 위한 판매 가격의 한 2% 정도를 포함시켰다고 해요. 이러한 비용은 많은 구매자가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택 소유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정말 많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한편 지난 4년간의 인플레이션은 미국 전국에서 유타주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 지역의 주택 소유 비용은 44%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아이다호주가 39% 증가했고 그 다음에 하와이주가 38% 급증하면서 그 뒤를 이었고 알래스카와 텍사스주는 14% 증가하면서 비교적 적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주택은 상당히 들어가는 돈이 매년 정말 많아요. 이것저것 뭐 재산세, 주택 보험비, 뭐 그런 다음에 뭐 HOA, 뭐 단지 관리비가 있다면 HOA도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이 뭐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뭐 고장 나면 그것도 고쳐야 되고 잔디 깎고 뭐 이런 유지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은 확실히 이렇게 뭐 주택을 소유했다 딱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들어가는 그 업keep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이렇게 매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주택 소유 비용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엔 미국에서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만이 그런 돈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물가 상승이 정말 큰 부담으로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이 기사에서는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